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는 방법은 그 HTML 엘리먼트에다가 직접 그 이벤트 리스너 함수를 호출해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사용해 왔었던 방법인데, on으로 시작하는 그 어트리뷰트들이 있어요. 속성들이 있습니다. 모든 엘리먼트는 on으로 시작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HTML 안에서 on 하시고 on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트리뷰트 이름들을 보여줄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벤트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on으로 시작하는 그 이벤트 이름을 갖는 속성에다가 값을 넣어주시는데, 값을 넣으실 때 함수를 호출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호출을 해버립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두 번째 방법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코드 상으로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였었냐면, 우선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엘리먼트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그 엘리먼트에다가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무슨 메서드를 호출한다? add event listener.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해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요. 이때 이벤트 이름과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함수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이벤트 이름이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가 그 이벤트를 처리할 이벤트 리스너 함수인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호출되게 될 함수를 나중에 자동으로 브라우저에 의해서 호출되는 함수를 callback이라고 얘기를 해요. callback. 두 번째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변종들이 또 있어요. 요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왜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냐면, 자, 이벤트 리스너를 그럼 등록을 하려면 제일 처음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할 수 있는 엘리먼트를 먼저 찾아요. 우리는 그동안 엘리먼트를 찾을 때 하나씩밖에 못 찾았어요. 그죠? get element by id. 딱 요거만 사용을 했었죠. 지금까지 저희는 엘리먼트를 찾을 때 get element by id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오직 하나씩만 딱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씩만. 근데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찾을 수는 없을까?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 이름으로 찾는다거나 태그 이름으로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CSS는 그렇게 하잖아요. CSS는 태그로도 찾을 수가 있고 클래스로도 찾을 수가 있고 아이디로도 찾을 수가 있죠. 그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메서드 이름이 달라지겠죠. 그 메서드 이름들을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웹앱에서 새로운 HTML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HTML 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파일의 이름은 12번, 12번째죠. 12번 언더스코어 엘리먼트라고만 할게요. 엘리먼트 찾기. 네, 새로운 HTML 파일 만들기. 파일은 웹앱 밑에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파일 이름은 12번째입니다. 엘리먼트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타이틀 부분에는 자바스크립트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석에다가 HTML 엘리먼트 네, HTML 엘리먼트들을 찾기 위해서 div를 4개 정도를 만들게요. 첫 번째 div에는 id를 뭐라고 줄 거냐면 d1번
div 1번이라는 의미로 d1번 이렇게 주고요. 클래스 이름을 뭐 c1번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div죠. div는 디비전의 약자고요. 디비전 1번이라고 하고, 자 여기 id는 제가 d1이라고 줬어요. id는 d1이라고 줬고, 클래스는 뭐라고 줬냐면 c1번이라고 줬죠. 네, 이렇게. 그럼 요거를 복사하시고요. 붙여넣기, 붙여넣기, 붙여넣기 좀 할게요. 여기 두 번째 id는 d2라고 써주시고요. d2라고 써주. 아 죄송합니다. 이거 쉼표가 들어가면 안 돼요. HTML 엘리먼트에서 그 속성과 속성 구별할 때 쉼표 쓰면 안 되죠. 네. 쉼표 쓰시면 안 되고요. id가 겹치면 안 되니까 d1번, d2번, d3번, d4번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클래스는 위에 두 개는 c1, 아래쪽 두 개는 c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디비전 2번, 디비전 3번, 디비전 4번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id가 각각 2번, 3번, 4번. 클래스는 C1이 2개, C2가 2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되셨죠? 각각을 조금 스타일을 잡아가지고요. 모든 div가 좀 동일하게 보이게끔 스타일을 좀 잡아줄게요. 보더를 경계선, 테두리선, 1픽셀, 솔리드, 회색 이렇게 잡아주고요. 마진하고 패딩을 조금씩 줄게요. 마진 8픽셀, 패딩 8픽셀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 볼까요?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요. 브라우저에서 12번 element.htm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가 디비전 1번. id d1, id d2, d3, d4. 클래스는 위쪽 두 개가 c1이고요. 아래쪽 두 개가 c2. 이거 표시한 이유는 화면에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나? id로 찾는 방법, 클래스로 찾는 방법. 요거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만드셨죠? 자, 첫 번째 밑에다가요. 이제 div 밑에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여기 id는 btn 1번이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btn id라고 할까요? id로 라고 하는 버튼을 만들게요. id로 찾는 방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버튼을 만들 건데, 이번에는 클래스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은 id를 뭐라고 줄 거냐면 btn 클래스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태그 이름으로 찾기 버튼 btn 태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요 언더스코어 i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언더스코어 c로 하고요. 언더스코어 태그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할 거냐면 태그 이름으로 찾기. 자, 일단 요거 3개. 화면 다시 한번 좀 볼까요? HTML 새로 고침 버튼이 3개가 있어요. id로 찾기에서는 요거 id 하나만 딱 찾아가지고요.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 한번 바꿔줄게요. 클래스로 찾기를 하게 되면
같은 클래스를 갖는 녀석을 두 개를 찾아서 백그라운드 컬러 바꿔줄게요. 태그로 찾기를 할 때는 같은 이거 네 개는 전부 다 div죠. 네 개를 전부 다 찾아서 같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줄게요. 네, 그런 기능들을 할 겁니다. id로 찾기에서는 id 하나만 찾아서 백그라운드 컬러 변경하기를 할 거고요. 클래스로 찾기를 할 때는 클래스 이름으로 여러 개를 찾아서 백그라운드 컬러 바꿔주기를 할 거고요. 태그 이름 찾기 버튼을 누르면 태그로 모든 엘리먼트를 찾아서 그 모든 엘리먼트의 백그라운드 컬러 바꿔주기를 할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스크립트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스크립트 안에서 일단 정리를 먼저 할게요. 주석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ML 문서, HTML 문서는 HTML 도큐먼트죠. 도큐먼트. 문서에서 HTML 요소, 엘리먼트들을 찾는 방법. 찾는 방법에는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아이디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아이디로 찾으실 때에는 도큐먼트의 메서드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해 왔었던 거 get element by id 그리고 문자열로 아이디를 주시는 거예요. 문자열로 아이디를 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같은 아이디를 갖는 요소가 여러 개 있다면 이 get element by id는 문서에서 HTML 문서에서 가장 먼저 그 찾는 ID 아이디를 가장 먼저 찾는 요소 하나만 인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이디가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렇게 만드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같은 아이디를 갖게끔 만드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문법에 틀리지는 않고요. 하지만 get element by id는 같은 아이디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엘리먼트 하나만 리턴을 해줍니다. 밑에 있는 것들은 리턴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get element by id는 여러 개를 동시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만 리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서드 이름이 get element예요. 하나만 찾겠다.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클래스 이름으로 찾기인데 이때는 어떤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냐면 document.get elements예요. 여기 s가 있습니다. get elements by class name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클래스 이름도 문자열로 써주시는 거예요. 문자열. 메서드 이름이 get element가 아니라 elements고요. 여러 개를 찾겠다는 얘기, 여러 개를 찾겠다. 그리고 by class name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태그 이름으로 찾는 방법. 태그 이름으로 찾기는 document.get elements예요. 여기도 elements by 태그 name이에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문자열로 태그 name 이렇게 하시면 돼요. 클래스 이름과 태그 이름을 찾을 때는 엘리먼트들의 배열을 리턴해 줍니다. 클래스 이름과 이름 또는 태그 이름으로 요소를 찾으면 무엇을 리턴한다? 요소들의 배열, 어레이를 리턴을 해줍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get element는 엘리먼트 하나만 리턴을 하는 거고요. get elements는 엘리먼트들의 배열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을 리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문을 사용해서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세 가지 방법을. 자, 그러면 첫 번째 버튼부터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btn i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큐먼트에서 get elements by id. id 이름이 btn id죠. 자, 엘리먼트를 찾은 다음에 btn id.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1분? 2분? 3분. 3분 정도 드릴게요. 무엇을 해보냐면 btn id에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을 하시는데 어떤 그 이벤트 리스너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면 되냐면 아이디가 D1번인 요소의 바탕색이죠. 배경색을 변경을 해보세요. 변경하는 색깔은 어떤 색깔을 사용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네,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잘 되시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벤트 리스너 등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add 이벤트 리스너 이렇게. add 이벤트 리스너에서는 첫 번째 아규먼트가 뭐다? 이벤트 이름. 두 번째 아규먼트가 함수. 콜백이죠, 콜백. 함수는 이렇게 만드는 게 함수랍니다. 펑션 이름은 없어도 되고요. 익명 어나니머스 함수죠. 괄호는 있어야 돼요. 이 괄호는 왜 있어야 될까요? 파라미터가 필요하면 파라미터를 선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함수의 파라미터까지를 선언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대괄호는 뭐예요? 함수의 바디를 만들어주는 부분이죠. 그렇죠? 버튼에서 이벤트라고 하면 무슨 이벤트가 있을까요? 클릭 이벤트겠죠. 그리고 중괄호 안에서 코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무엇을 하겠다? D1인 엘리먼트를 찾겠다. 그러면 D1을 먼저 찾아야 돼요. 어떻게? document get element by id D1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아이디를 찾는 방법. 여기 1번에 정리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사용해 왔었던 방법. 아이디를 이용해서 엘리먼트 한 개를 찾는 방법인 거죠. 자, 여기에 바탕색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럼 D1 점 이라고 하시면 돼요. 점. 바탕색은 뭐죠? 바탕색은 스타일이잖아요. 스타일. 점. 뭐죠? 백그라운드 컬러예요. 근데 CSS는 이렇게 돼 있죠. CSS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카멜 표기법을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값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id가 D1인 엘리먼트 요소를 찾은 거고요. 그 요소의 바탕색을 변경한 거예요. 색깔은 뭐라고? 여러분 어떤 색깔 써보셨어요? 라벤더라고 하는 색깔 한번 써볼게요. 저는 라벤더. 자, 그러면 새로 고침 버튼. 자, 어디만 바뀌었어요? 여기만 바뀌었죠.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요, 지금 색깔 없는 상태. 색깔 없는 상태고요. 옆에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를 잘 보세요. div 1번. div 1번을 잘 보세요. 자, 버튼 클릭해 보세요. 버튼 클릭하니까요. 여기 어떻게 됐어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들어갔죠. 백그라운드 컬러 프로퍼티가 사용이 됐죠. 라벤더라고 들어갔어요. 요거를 넣어주는 게 동적으로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에서 사용된 거 보죠. 사용된 거를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가 사용이 됐어요. 스타일 어트리뷰트 중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사용이 됐어요. 그렇죠? 자, 코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코드 만들 때 스타일 어트리뷰트의 백그라운드 프로퍼티를 다른 값으로 바꿨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요거 한번 설명드렸던 적 있잖아요. 그죠? 엘리먼트를 찾았으면 그 엘리먼트의 속성 이름은 HTML 속성 이름과 동일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CSS 프로퍼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CSS 프로퍼티는 단어와 단어 사이가 뭘로 연결이 되어 있다? 슬래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대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대시는 무슨 의미예요? 대시는 뺄셈의 의미란 말이에요. 뺄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대시 없이 까멜 표기법을 사용을 해서 두 번째 단어를 대문자로 바꿔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버튼 찾는 것부터 해볼게요. btn 아마 언더스코어 클래스라고 하는 버튼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디를 갖는 버튼을 찾고 그 버튼에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을 해주시는데, 이벤트 리스너는 어떤 일을 해주시면 되냐면 클래스 이름이 C1인 C2라고 할까요? C2인 요소들의 바탕색을 변경해 보세요. 그럼 버튼 찾고 버튼에다가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다 해보시는 거예요. 잘 되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버튼 찾는 것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시면 되겠죠. btn, 클래스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시고요. 여기서는 하나만 찾으면 돼요. 네, 그래서 document.get element by id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id를 주면 되는 거죠. 세 개의 버튼이 있는데 세 개의 버튼 중에서 id가 btn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찾겠다. 이거 하나만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get element by id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 클래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튼을 찾았으면 그 버튼에다가
얘가 버튼의 이름이잖아요. 찾은 엘리먼트의 변수 이름이 btn 클래스죠. 그 요소에서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호출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를 뭐라고 해주시면 된다? 클릭 그리고 펑션을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펑션의 이름은 없고요. 파라미터 있고 그 다음에 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겠다? 자, 이벤트 등록까지는 되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 이 내용이 이벤트 리스트에서 할 내용이죠. 이벤트 리스너 함수의 구현 부분이 이런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면 되냐면 C2라고 하는 녀석들을 찾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divisions라고 할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디비전을 찾는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document.get elements라고 했죠. I 클래스 name이라고 했어요. 그죠? 클래스 이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넣은 게 C2.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뭘까요? 얘는 배열이에요. 배열. 콘솔 창에다가 한번 출력해 볼게요. 콘솔 창에다가 콘솔.log로 divisions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보겠습니다. 버튼, 브라우저에서요.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하시고요. 클래스 이름으로 찾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죠. 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이 부분은 콘솔 창 보세요. 콘솔 창. 콘솔 창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열어볼 수 있어요. 그쵸? 접었다 펼쳤다를 할 수가 있어요. 접었다 펼쳤다를 할 수가 있고 0번 div, 1번 div 이렇게 나오죠. 0번이 div 클래스 2번이라고 하는 녀석, 1번도 div 클래스 C2라고 하는 녀석. 이렇게 두 개를 찾아준 겁니다. 보이시죠? 객체예요. 객체인데 배열과 비슷한 마치 이렇게 인덱스, 배열의 인덱스처럼 가지고 있는 그 객체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출력해 본 이유는 리턴 값이 무엇이냐를 확인해 본 것 뿐이에요. 그죠? 엘리먼츠가 리턴해 주는 게 무엇이냐. 그럼 우리 이제는 for 이렇게 하시면 돼요. int i는 죄송합니다. int가 아니죠. 네, int가 아니에요. i는 0부터 i는 작을 때까지 뭐보다 작을 때까지 divisions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모든 배열은 length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증가시키면서 divisions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똑같아요. 디비전스 0번의 스타일 찾아서 스타일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변경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디비전스 인덱스 1번의 스타일 속성의 백그라운드 프로퍼티를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죠. 밝은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반복문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 때 get elements by class name은 무엇을 리턴한다? 요소들의 배열 객체를 리턴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열 사용하시는
방법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볼까요? 자, 새로 고침 다시 한번 하시고요. 이제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만 바뀌어요. 여기만. C2로 찾았으니까. 클래스가 C2로 찾았으니까 이 두 군데가 바뀌는 거죠. 다시 새로 고침하시고 ID로 찾기를 하면 여기 ID 부분이 바뀌고요. 클래스로 찾기를 하면 여기 클래스가 바뀌어요. 여기가 동적으로 들어가죠. 여기가 동적으로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뀌는 그런 코드가 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태그 이름으로 찾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겠네요. 그죠? 자, 이거는 주석 없이 그냥 바로 갈게요. btn 태그라고 하는 버튼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HTML 엘리먼트 중에서 이 녀석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btn 태그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버튼 엘리먼트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document.get element by id. id가 뭐였죠? btn underscore 태그였었어요. 그 다음에 그 찾은 버튼에다가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겠습니다. 이벤트 리스너 등록하는 메서드는 add 이벤트 리스너. 이벤트 리스너 등록하실 때는 이벤트 이름과 펑션, 콜백 함수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모양이 다 똑같죠? 그쵸? 버튼에 이벤트 리스너를 add 추가하겠다. 그러려면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리스너가 있어야 되겠죠. 두 개를 넣은 거란 말이에요. 자, 버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클릭 이벤트. 클릭했을 때 무슨 일을 할까요? 태그 이름으로 찾을게요. 태그 이름으로 모든 디비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ivision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document.get element가 아니라 elements by 태그 name. 태그 이름으로 모든 엘리먼트들을 찾는 거예요. 자, 태그는 div죠. div. 화면에 div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4개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럼 for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는 divisions의 램스보다 작을 때까지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덱스를 증가시키면서 그 다음에는 여기 코드는 똑같죠. divisions i번째 점 스타일 점 백그라운드 이번에는 라이트 핑크로 한번 해볼게요. 핑크. 코드 이해되십니까? 코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 거의 그 패턴들 익숙해지죠. 엘리먼트를 찾는다. 엘리먼트에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한다. 이벤트 리스너 등록할 때는 이벤트 이름과 함수를 만들어준다. 함수를 이 위치에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만들 때 함수 뼈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줄바꿈해서 그 안에다가 바디를 채웠죠. 이 바디는 언제 실행될까요? 바디가 실행되는 시점은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새로 고침. ID로 찾으면 ID 하나만 바꿔주죠. 클래스로 찾으면 클래스 2개를 찾아주죠. 태그로 하면 잠깐만요. 제가 뭔가를 코드에서 divisions get elements tag name div
맞죠? 도큐먼트 get elements by tag name. btn 태그. btn 태그. btn 태그. btn 태그. btn 태그에다가 add event listener, 클릭 이벤트, 펑션은 여기까지. 다시 한번요. 이게 동작을 안 하는군요, 지금. 어딘가 오타가 있나 봐요. 어디가 오타일까요?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 라이트. 색깔을 잘못 썼군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색깔 이름. 네. 없는 색깔을 썼었네요. 없는 색깔을 쓰니까 그게 제대로 안 들어갔네요. 감사합니다. get element by id 하는 거 문제 없었고요. get elements by tag name 하는 거 문제 없었고, 이제 배열에서 하나씩 찾으면서 반복해서 바꿔주는 거 볼까요? 새로 고침 잘 동작하죠. id 하면 id로 잘 되고요. 클래스 하면 클래스로 잘 되고요. 태그 4개가 다 바뀝니다. 그렇죠? 네, 이런 오타 찾기가 제일 힘들어요. 네.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네, 어떻게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패턴이 많이 비슷하죠. 제가 그 함수의 특징,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특징을 오전에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린 이유 아시겠죠?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데, 함수나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아규먼트 자리에 함수를 직접 만들어버리는, 이름도 없는 이런 함수를 직접 만들어버리는 코드가 종종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질문 있으십니까?